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의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2023년 새해 첫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과장님께서 포착해 주신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지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2차 전지에 또 같은 유사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연말에 좀 강했던 챗봇 관련주들이 살시련이 좀 나오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작년에도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쪽은 여전히 오늘 좀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요. 아마도 올해도 1월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대형주의 흐름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월에는 종목상세나 아무래도 테마성 또 정책 이러한 어떤 포인트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 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도 특히나 기관들이 수급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각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이야기, 또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체크해야 할 이슈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 수급 강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도 역시나 작년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였던 방산 섹터 기관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LIG 맥스원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주요 기관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올해 작년에 상당히 힘들었던 지수 속에서도 주도주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잘 내려오지 않았던 섹터, 그중에 하나는 방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평가 차익,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커졌었던 개인 대주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관이 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자리를 깨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부터 저는 다시 전고점 트라이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이 연말에 수주 계속 나왔지만 크게 상승한 거 없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기관들도 또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도 있었던 무인기 대응을 위한 방공망 확충의 수혜주도 또 LIG 넥스원 쪽에 포커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주 중에서 역시나 탑픽으로 기관들도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게임주 쪽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것이 이제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결국 이제 국내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게임사에 대한 어떤 외자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소형사의 흥행 가능성이 좀 낮은, 좀 오래된 게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있기 좀 어려운 쪽을 외자판호의 발급을 허가해줬다라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도 게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달라지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대형 개발사 쪽에서 흥행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비교적 최신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허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금요일에 가장 강한 수급, 1등 수급으로 유입이 된 데브 시스터즈 살펴볼 텐데 오늘도 강한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해서 외국산 게임에 대해서 판호가 발급이 됐고요. 이후에 현지 퍼블리셔 통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기대되는 게임사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P2A 생태계가 좀 불확실성이 있었고 또 비용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거의 비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 쪽으로는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향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그다음에 신장 모멘텀이 가능한 회사 중에서 데브시스터즈가 기관의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닌가 싶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 IP를 통해서 신작인 오픈 스매시 출시가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중심에서 PC나 콘솔 쪽으로까지 영역 확장도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전주에 의미 있게 좀 매수한 게임 좀 보시면 데브시스터나 넷마블 쪽인데, 일단 그 국내 개발자들의 외자나 내자 판호 허가를 위한 노력이 현실화된다면 쿠키런 킹덤에 대한 판호 발급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데브시스터즈가 기관의 선택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게임즈예요. 11월 신규 상장한 게임즈인데 틱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국내 게임의 그 중국 판호 해제 뉴스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회사는 리듬 액션 장르인 오디션 게임이 주력입니다. 나머지 매출은 이제 드론 유통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9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78억 원 달성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시총이 1,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접근이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종가가 공모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오버행일 텐데, 3개월 쪽에 몰려 있어요. 2월 17일까지 공모가 밑에서 나온 물량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기관들이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사실 이제 중국 쪽 모멘텀이 약간 슬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이테놀 S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더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색조 브랜드인 롬앤 보유한 화장품 회사죠. 틴트가 45%, 아이섀도우 35% 색조 화장이 주력인데, 틴트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높았던 소규모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이섀도우나 베이스 메이크업, 네일 같은 비중이 올라오면서 품목의 다변화에 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하고 일본 합친 비중이 70%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월 저희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국내 노마스크 수혜까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기대감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또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까지는 실적은 성수기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실적도 이제 장세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색조 쪽에서는 IPM SC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XR 관련주들이 조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CES가 1월 5일에서 8일 날 개최가 되는데 아마도 먼저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세로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스포넥 같은 경우는 이제 CES의 어떤 VR 테마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스포넥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6개월 되는 부분이 아마 3월에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의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잉여금이 650원인데 2월 결손금이 450원이에요. 50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주가 부양에 대한 모멘텀인 무상증자 같은 어떤 이벤트성을 기다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잘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연말부터 계속 랠리를 펼쳤던 건설기계 섹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그러니까는 2021년 12월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으로 유통 물량의 한 7% 정도가 우리사주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해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물량이 나왔었는데 7,000원 대에서 기관이 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저가다라고 생각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굴착기나 필로더 같은 건설기계를 생산하는데요. 모멘텀은 이거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현재 15% 매출액 비중으로 떨어진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실 건설기계 섹터 올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속해서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